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레드스타킹의 저는 시드 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는 구독자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구독자분들. 언젠간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레드스타킹 함께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고 좀 새로운 활동인 것 같아요. 채식 운동도 하시고 동물권 운동도 하고 계시는 무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술 한잔 드셨다고 생각해서 네, 알코올이 들어간 부드러운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릉에서 살고 있는 무무라고 하고요. 채식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또 동물 해방 운동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에서는 활동하는 거는 핫핑크 돌핀스라는 해양환경단체가 있는데 강원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와, 우와. 엄청난 직책이. 아니, 핫핑크 돌핀스 먼저 소개 좀 받고 어떤 활동 하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 핫핑크 돌핀스 같은 경우는요, 해양환경단체예요. 그래서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또 고래류 보호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기로는 서울에서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가 네, 제주도로 네, 방류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1인 활동가가 1인 시위를 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단체나 서울시 뭐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인데 이제 제주에 거점을 두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네, 고래류를 보호하고 또 그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바다 생태계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동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폭죽 문제라든지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 네. 그리고 저희가 한때 또 풍등을 날렸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게 그래도 바다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 풍등은 네.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이 불꽃놀이의 폭죽은 또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라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렇게 그 연안을 개발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게 하시는 그런 보트 타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레포트 활동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연안에도 되게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게 또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도 있고 소음 같은 경우도 환경을 다 해양 생물들에게는 영향을 굉장히 미치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 뭐 핫핑크 돌핀스 혹시 강릉에도 뭐 활동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 지부 같은 경우는 약 20분 이내이고요. 강릉에는 한 6분 정도 네, 생각보다 있어요. 많이 계시네요. 저를 내 포함. 생각이 어째서는 모르지만 아니 뭐 이번 기회에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요즘 네. 고래가 관심 있는 어떤 소재로 고래의 생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역할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예, 저희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예, 원래 되게 찾아보시면. 매력적인 생명체이기도 하고 저도 제돌이를 해방시킨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인 시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저는 좀 되게 그 약간 감동이네요. 예, 그게 지금 이 정도 저 같은 일반인까지 알게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 무무님도 이렇게 강릉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게 정말 뜻깊네요. 흔히 하는 말로 뜻깊네요. 진짜.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서 좀 뭐 이렇게 이어지면 활동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동물권 운동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종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연관돼서 혹시 완전한 비건도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신데 그 계기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채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요. 제 동생이 이제 동물권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랑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명절 때 오거나 아니면 뭐 술을 한잔 마시러 가면은 동생이 뭐 안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족이긴 하지만 왜 먹지 않는지,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근데 너는 왜 이걸 안 먹어?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거는 빼달라 이건 빼달라 너무 불편해. 2, 3개월 후도 아니고 2년, 네, 3년 후에? 되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었어요. 관심이 이렇게 없나? 아니에요. 이만큼 존중합니다. 각자의 취향을. 네. 존중하면서 궁금해하지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제 동생이 내가 사실은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동물에 대한 현실들, 뭐 착취당하거나 고통받는 현실, 그리고 이것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동생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술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안주를 뭘 시켰습니까? 그때는 불안합니다. 그때는 동생은 무슨 감자전 같은 거를 먹고요. 네. 저는 제가 조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네. 저도 무슨 조개가 들어간 뭘 시켰던 것 같아요. 홍합탕이나 뭐 이런 걸.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래 뭐 그런 사실이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제 동생이 지금도 기억한대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너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좋은 걸 너 혼자 하고 있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날까지만 홍합탕을 먹고 그렇죠. 시켰으니까 또 네네. 버리면 안 돼. 근데 저도 그게 그런 거는 내가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사실 찾아봤죠.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동생한테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도 해보고 그런 모임이나 운동을 하는 데가 있으면 나도 데려가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을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고기 형태로만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그것이 생명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다 도축장에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키운 걸 먹지도 않고 사실 뭐 털을 뽑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식재료로만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깨달았다고 네.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그렇게 거치셨는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금방 무언가에 잘 빠지는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여기서 서서히 오늘 줄여야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없이 나도 네.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한에서는 먹지 않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막 가죽이라든지 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안 쓰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먹는 그래요? 것보다. 네. 왜냐하면 운동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죽이 거의 들어가는 것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화장품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동물 그렇죠. 네, 그렇죠. 화장품 같은 화장품.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네. 외국으로 수출하는 브랜드라든지 네.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성분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사용하지 않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먹는 거를 안 먹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쉬웠다고 할까? 그래요? 네, 왜냐면 안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안 먹기가. 네, 그게 인간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내가 이것도 안 해야지 이것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조금 손쉬운 방법이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고기를 안 먹다가 우유, 달걀, 뭐 치즈 이런 것들을 안 먹다가 마지막까지 그 아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홍합탕을 펀치를 조개서요. 네. 제가 그 술 마시고 마지막에 홍합탕에 소주 마시는 거를 제 인생의 큰 낙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장이 근데 되거든요. 예. 네. 홍합탕을 먹으면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취했을 때 나오는. 네, 취했을 그리고 때 나오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제 집에는 가기 싫고 이럴 때 그 나의 그 많은 시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있네요. 추억이. 네, 그것을 굉장히 끝까지 포기하지 정말 못하다가 이별하기 어려운 음식이었네요. 네, 근데 2017년에 기억나요. 겨울이었어요. 그때 네, 결심을 하고 마지막 그 조개탕을 먹고 나서는 네, 그러고는 이제 비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신 적 없으세요? 네. 와. 완전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이게 대단하시다. 하다 보면 안 먹고 안 한 것이 아깝기도 하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깨기에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네. 왜냐하면 네. 또 채식을 하지 않는
부모님과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그 유혹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종교 생활 하듯이 제가 아는 한에선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해산물도 그런 어떤 과정과 영양과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네. 해산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그 해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먹을 것을 상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해산물이란 그래서 말이. 이제 그래서 저희는 뭐 물살이라고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물살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어서 단어를 바꾸어서 말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접근 방식이랑 아예 네, 그리고 이제 물살이를 잡는다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선들이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왜냐면 되게 그물 같은 것도 쭉 지나가고 나거나 하면은 되게 작은 물살이들이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 같이 올라올 경우는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요. 이 물살이들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나 닭은 때리거나 죽일 때 기명이 뭐 들리고 이러는데 물살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채취하는 방식에서도 그렇지만 양식 같은 경우는 비좁은 곳에서 약품 처리, 정말 끔찍하죠. 약품 처리도 그렇고 이제 오로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 어떤 다른 생명을 사육하고 자연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생태계가 어떤 한 종, 뭐 몇 가지 종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맛있어서 영양가가 높아서 이제 그 종만을 많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크릴새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진짜. 뭐 참치, 어떤 우리 인간들이 많이 먹는 그런 종 같은 경우는 몸에 좋다 그러거나 막 맛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럼 이제 거기 그물망에서 이제 하나의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싹쓸이하고 막 그죠? 그러면 먹이 사슬에서는 어느 한 종이 빠지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좀 균형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마구 먹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또 정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맞아요. 온갖 것까지 다 정말 고기의 밥까지 다 찾아 먹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한번 생각해 어렵네요 진짜. 육식만 좀 줄이면 될 거라고 처음 생각했다가 해양 생물체까지 고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판단을 좀 각자 하셔서 조금씩 줄여보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혹시 또 뭐 좀 좌절하거나 제일 힘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좋았거나 이런 경험 몇 가지만 얘기하고 먼저 안 좋았던 경험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도 이제 뭐 다른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다른 어떤 운동보다 지지나 공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런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탈핵 운동을 한다거나 노동 운동을 할 때도 같이 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건들 같은 경우는 채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오는 도시락, 김밥 한 줄도 쉽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빼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배려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우리 고생했는데 국밥에 소주 한잔 하고 갑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는 거기 배제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나의 운동에 지지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데서 같이 공감하거나 연대하기 좀 어려운 거라든지 또 아무튼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러울 때가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굶어야 된다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뭔가 그렇게 먹을 거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골고루 잘 먹어라 이게 거의 그 도덕률처럼 있고 교과서에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리켜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고 균형 잡힌 식단에 어떤 모범에는 고기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가린다는 거는 마치 유난 떤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장르에 대해서 아예 그런 사회적으로 지금 그 움직임이 되게 커다랗게 있다는 것 자체를 머릿속에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강요하지 마라고 한다거나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먹지 않는다고만 말했을 오히려? 어, 뿐인데도 이제 나한테 얘기할까봐 막 이런 거 근데, 두려워하는. 네. 자기 비난할까봐. 그리고 왜 불편하게 너 왜 하냐, 먹냐고. 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조금 많이 받아요. 아 정말 그러셨겠다. 좋았던 것도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았던 네. 거. 좋았던 것들은 이게 되게 굉장히 막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지지나 응원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같이 동참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비자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시장이 조금 확대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서도 채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질문지로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피부적으로도 느껴요. 네. 그래도 아직 멀긴 했지만 네. 옛날보다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를 사회적으로 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네. 네. 뭐 강릉에도 사실 뭐 채식 빵집이나 음식점들이 그나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근데 하지만 아직 많이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육수부터 좀. 맞아요. 예. 전문 채식 빵집이나 식당은 사실 없어요, 강릉에는. 대신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네네. 완전 채식을 하던 그 빵집 같은 경우는 네, 문을 있겠네. 닫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네. 아이고, 그래서 아쉽네요. 아직도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요리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해 드시면서 오. 좀 뭐랄까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시고 이제 좀 많이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힘든데. 그 사실은 그렇게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이 채식을 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사용하지 않는 록푸드 같은 것도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오. 네. 한번 저도 좀 이 시간 이후에 네. 모모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네, 관심 있거든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주소를 또 정보를 주시면 네, 네. 좋겠네요. 요즘은 좀 활동이 뜸하지만 아유, 네. 그런 쌓아놓은 게 많으셔가지고. 아카이빙 돼 있는 자료가 네.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채식 요리 만드는 모임도 진행하고, 또 뭐 다양한 주제로 이제 채식 요리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뭐 커뮤니티 모임 같은 것도 진행을 네. 하기도 했었고. 네. 네. 다양한 이유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이유로도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내가 시작한 이유가 다양하듯이 다른 이의 시작점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대로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좋은 문화가 말씀이에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예. 이유든 예. 네.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존중받았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럼 연결해서 오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 어떤 책을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책을 소개해야 좋을까. 근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반종차별주의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 동물, 자연의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도 써 있는데 나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을 존중할 뿐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권리를 떼어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빼앗아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능도 높고 더 사회적으로 우월한 존재이니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모든 생명, 살고 싶어하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차곡차곡 처음의 시작부터 되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그런 그 물결 같은 그 흐름 중에서 조금은 좀 정리되고 같이 좀 앞서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반종차별주의거든요. 이 말이 나온 게 1970년대라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론이 정립된. 네, 이 반종차별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최신의 이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동물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론도 진화를 하니까 그 그쵸. 과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가는 동등한 생명체라는 어떤 기본 인식. 네네 우리 예. 모두가 같은 지구에 네. 살고 있는 예, 구성원이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네네. 함께 사는 여러 종족 중에 인간 종이 네. 있는 거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책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인간이 가장 늦게 등장한 동물이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예. 우리는 그냥 마지막 태어난 아기이고 네, 되게 가장 늦게 도착한 존재일 뿐인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동물밖에 없거든요. 다른 그쵸. 비인간 동물들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거나 이러긴 하지만 오락거리로 소비하거나 먹기 위해서 대량으로 뭐 가둬놓고 일부러 뭐 종을 교배시켜서 잡아먹고 정말 뭐 먹을 게 이러진 없어서가 않거든요. 아닌데 예. 그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을 들어서 인간이 위대하고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라고 사실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지배적이었죠. 맞아요. 이때까지는. 네네. 인간이 지능이 있고 말을 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니까 이 지구의 강자로 한 게 너무 당연하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게 아예 근본적인 물음을 네네. 던지는 책이네요. 네. 그리고 그 먹기 위한 동물 말고도 되게 동물들이 다양하게 착취되고 있거든요. 그쵸. 네. 동물원 네. 같은 거. 전시동물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실험동물도 실험동물들. 그렇고 실험동물. 네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되게 영장류들을 예, 실험을 하는 그렇죠. 것들도 많아요. 침팬지나 네네네. 고릴라나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예, 그런 법률이 그렇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는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집단으로 폐사를 한다던가 구조되지 네, 못하고 그렇다고 네. 하면은 네. 항상 취약하죠. 후순위로 후순위로 그렇게 전쟁이 밀려나고 되지. 그냥 재산 정도로 취급되고 의식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네, 네. 예,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뭐 마지막으로 생각이 많아지지만 무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떻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뀔 순 없잖아요. 네. 저희 방송을 하나 보고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떤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이야기 또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겠다. 나의 동료를 찾고 지지를 받아서 이걸 엄청난 큰 운동으로 확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주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거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쁘지만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좀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동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되게 응원을 좀 해주시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해주시고 또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종차별주의는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특정 종이 이렇게 해방시키자 그 권리를 찾아주자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내가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인간 동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다른 존재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나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을 좀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존재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한테 공감받기가 오히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인정, 공감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힘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참 좀 씁쓸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단계씩 바뀌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꺼내서 함으로써 좀 다른 변화도 이끌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스타킹의 시드, 레니, 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